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IRP, ISA를 활용하세요. 세금을 혹시 많이 내고 계신가요? IRP와 ISA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비과세,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RP, ISA, 계좌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세금은 얼마나 줄일 수 있으며 실전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다 보면 아마 대부분들 요즘 휴대폰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실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주식 계좌에서 예전에는 단순하게 비대면 계좌 개설하기, 오프라인 계좌 개설하기 이런 식으로 뭐 CMA 통장이냐 아니면 종합 주식 매매 통장이냐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면 요즘은 대부분들 ISA, 중개형 ISA 뭐 이런 식으로 좀 떠서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IRP라고 불리는 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추가 납입할 때 쓰게 되고요. 연말정산하실 때 직장인분들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절세 목적의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입 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연금저축 포함 시에는 900만 원까지 포함이 되는데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같은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근로소득자 분들도 이제 항상 연말정산할 때 세금 걱정하시지만 근로소득자보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항상 우리 종합소득세를 할 때 머리 아프죠. 특히나 뭐 매출이 크신 분들이나 또는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크지는 않더라도 세금 처리하기가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 IRP를 이용하시면은 납입 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도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세 부과가 세율 3.3%에서 5.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IRP에 좀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보게 되면 예금이나 채권, 펀드, ETF, 리츠 같은 이런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무 유지 기간이 55세 이후로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세 이후에나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출금 가능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만 55세 이후에나 연금 수령이기 때문에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을 해버리면 기타 소득세가 16.5%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ISA 계좌 같은 경우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때 요즘 많은 증권사들이 ISA 계좌 개설을 동시에 하게 조금 설정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뭔데 해야 되냐? 일단은 ISA 통장의 목적은 투자 수익을 비과세를 하자인 겁니다. 한마디로 절세를 하면서 좀 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목적인데 일단은 뭐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19세에서 34세 사이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운용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를 하자인 건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할 경우 이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에 해당하는 거는 비과세를 매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초과 수익인 3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저율과세를 해줄 수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쓰고 계시는 계좌와는 달리 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향후에 뭐 주식시장에 대한 세금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세금이 높아진다면 이 ISA 통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민형 ISA 계좌가 있습니다. 이 서민형 ISA 계좌는 400만 원까지도 비과세를 해준다고 하니 더 아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장기 투자할수록 절세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매년 가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ISA의 장점은 비과세입니다. 내가 수익을 내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를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은 의무 유지 기간이 최소한 3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ISA 통장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돈을 예를 들어서 매년 2천만 원씩 입금을 해서 나는 2년을 넣었는데 2년 뒤에 4천만 원을 빼고 싶어. 뺄 수가 없습니다. 뺄 수가 없고 최소 의무 유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2천만 원씩 넣거나 또는 뭐 2천만 원만 넣어놓고 2년 3년째는 넣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넣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최소한 3년을 유지를 해야지만 이 돈들을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사실 5년 이상을 유지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사실은 원칙적입니다. 원칙적이고, 근데 요즘은 이제 3년에 한 번씩 갈아타기를 또 한다라고 하니 그 부분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무 유지 기간은 최소한 3년이다. 그리고 출금 가능 여부도 역시 최소한 의무 유지를 한 다음에나 출금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이라는 게 글쎄요, 주식의 애초에 투자 방법은 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여윳돈으로 투자하지 않고 당장 급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일단은 투자를 했다가 돈을 빨리 출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ISA 계좌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여윳돈으로 하신다. 내가 당장 돈을 출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분들은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3년 동안 이 돈을 출금을 못하니 이 계좌를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비과세를 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과세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3년, 4년 뒤에 내가 돈을 찾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만기 이후에는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도표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화면을 멈춘 다음에 이 자료 화면을 캡처를 하시거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IRP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계산할 시 연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이 IRP에 700만 원을 납입해 할 경우 세액공제가 92만 원에서 115만 원까지는 절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금 처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절세 효과를 이용하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SA 절세 효과는 5년 동안 2천만 원을 계속 투자를 한 다음에 10%의 수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일반 여러분들이 계좌를 쓰시게 되면 배당과 이자 소득세를 합해서 15.4%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ISA 계좌라면 2천만 원에
10%니 200만 원의 수익을 가지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0%니 200만 원에 대해서는 0입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일반 계좌이신 분들은 200만 원에 15.4%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손실이 났을 때 그걸 뭐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200만 원 수익 났다고 세금을 30만 원, 30만 8천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만 8천 원이면 차라리 이거 가지고 가족들하고 치킨을 10번이나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치킨 10마리를 사 먹을 수 있는 세금을 굳이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윳돈으로 당장 돈을 출금할 일이 없다라면 ISA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활용법 같은 경우도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IRP 700만 원을 납입을 목표로 이용하시면 연금저축 계좌와 함께 활용하시면은 뭐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IRP를 가지고는 뭐 ETF나 펀드, 예금, 뭐 채권, 주식, 혼합형이라든지 뭐 ETF나 펀드 이런 것들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ISA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뭐 주식 가지고 보통 하시겠죠. 보통 채권이나 ETF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들은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ISA 계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이런 식으로 장단기 투자 전략으로 단기 투자에는 ETF나 채권형 펀드를 가지면서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 투자로는 배당주나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유지를 하게 될 경우 절세 효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ISA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IRP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따로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서 거기에 내가 저금을, 요즘은 은행 같은 데서 저금을 하진 않기 때문에 요런 데다가 세액공제를 받을 겸 퇴직연금을 이용할 겸 꾸준하게 모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ISA는 비과세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 계좌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3년, 최소한 3년 유지를 하시면서 여윳돈으로 ISA 통장에 넣어놓고 주식 투자를 하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200만 원 넘는 초과 수익부터는 이자를 물리지만 결국은 이자가 아니라 세금을 물리지만 낮은 세율 9.9%의 세율을 물리니 일반 계좌인 15.4%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더 현명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한 건 IRP나 ISA 계좌가 나온 지가 좀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용하면 훨씬 더 내가 재테크 수단으로서 좀 더 남들보다는 한 발 앞서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